안녕하세요. 소리중독입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작품은 아서왕을 만난 사람입니다. 33번째 이야기. 멀린의 동굴에서의 싸움. 클라렌스와 나와 52명의 소녀는 멀린의 동굴에 들어가 지켰다. 소년들은 모두 발랄한 머리 좋은 소년들 뿐이었다. 나의 포고문을 읽은 국민들은 모자를 집어던지며 외쳤다. 공화국 만세! 그러나 그것은 단 하루뿐. 교회와 귀족들이 국민들을 위협하자 국민들은 움츠러들었다. 그리고 얼마나 무기력한 일인가. 즉시로 교회나 귀족에게 조종되어 반대로 멀린의 동굴을 향해 공격해올 기미를 보인 것이다. 어리석은 새끼양들이여. 그리고 또 멀린의 동굴에서도 곤란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소년들이 창백해지고 깊이 생각에 잠기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들은 잘 모르게 되었습니다. 기사들이 적이라면 상대가 1만이건 3만이건 우리들은 용감하게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다릅니다. 지금은 영국 전 국민이 우리들을 공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우리들과 같은 국민입니다. 같은 국민의 피를 흘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다 듣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다. 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훌륭하다. 그래야만이 영국의 소년이다. 그런데 영국의 전 국민이 우리들을 공격한다고 하는데 국민을 선동한 것은 누구지? 귀족들입니다. 기사들입니다. 그대로다. 그리고 영주들과 교회의 사제들이다. 우리들의 싸움의 상대는 이놈들 3만 명인 것이다. 놈들은 선두에 서서 우리들 각성한 국민을 내리 누르려고 행진해 온다. 여러분, 그래도 싸움을 피할 것인가? 아니, 싸우겠습니다. 소년들은 일제히 진심으로 외쳤다. 싸움의 날은 드디어 밝아왔다. 새벽녘에 보초 한 사람이 보고했다. 지평선에 대군이 나타났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진격의 군악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윽고 태양이 떠오르자 굉장한 대군이 이쪽을 향해 오는 것이 보였다. 온 영국이 진군해 오는 것 같았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깃발이 펄펄 나부끼고 태양은 갑옷과 투구의 물결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였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대군은 일제히 빠른 걸음으로 옮겨갔다. 얼마나 굉장한 아름다움이냐. 말들의 발의 파도가 와 밀려왔다. 그러나 탐복하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좀 있으면 지뢰의 지대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그 지대에 말을 몰아넣었을 때 쾅, 쾅, 귀를 찌는 울림과 함께 기사의 대군은 하늘로 날아올라갔다. 검은 연기가 자욱히 떠올라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 계속하여 나는 단추를 눌렀다. 또다시 천지가 흔들리는 대음향. 우리들의 공장은 일순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정성을 들여 만든
정든 공장도 적에게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0분가량 지난 후 연기가 엷어지고 땅이 보이기 시작했다.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지뢰의 흔적은 30m 정도나 땅이 파지고 우리들 동굴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윽고 밤이 되었다. 북쪽을 감시하던 보초가 보고를 했다. 기사 수명이 살짝 가까이 옵니다. 이쪽에는 철조망이 있으니까 걱정은 없어. 바보 같은 놈들. 귀신도 모르게 소리도 없이 철조망에 밥이 된다. 가엾다. 쓸데없이 목숨을 버리게 하는 일이 괴롭게 되었다. 옆에서 클라렌스가 싱글거렸다. 보스님, 그렇게 편지를 써서 적에게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보스님은 귀족들의 본성을 아직 잘 모르십니다. 그놈들은 이쪽에 사지를 토막을 내서 상자에 넣어 대답은 이거다 하고 돌려보낼 것입니다. 확실히 클라렌스의 말대로다. 밤은 조용히 깊어갔다. 놈들의 갑옷이 절컥절컥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 임자의 검은 그림자가 지뢰의 자국 깊이 파진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보였다. 난 바깥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철조망에 전류를 보냈다. 클라렌스가 말한다. 저놈들은 수색대입니다. 정탐하러 왔으니까 맨 바깥 철조망엔 전류를 보내지 말고 안으로 더 들어오게 하면 어떨까요? 그대로 했어. 내가 언제 손님 대접을 잘못한 적이 있어? 네, 언제나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기어서 두 번째 철조망의 실태를 보러 갔다. 한 기사가 두 손으로 철조망을 쥔 채로 죽어 있었다. 살이 타는 고약한 냄새가 났다. 그때 또 희미한 소리가 가까워졌다. 우리들은 땅바닥에 몸을 납작 엎드렸다. 한 기사가 몰래 죽은 기사에게로 다가섰다. 귀공, 뭘 멍청이 있어? 기사는 시체 어깨에 손을 댔다. 순간 낮은 신음소리를 남기고 저 세상으로 감전된 것이다. 수색대 15, 16명이 모두 철조망에 걸렸다. 몸서리칠 정도의 위력이었다. 저기 총 공격해온다. 대군이 숨어왔다. 모두가 속삭였다. 기사들이 숨어서 다가오는 무서운 소리가 이윽고 끊어졌을 때 철조망에는 검은 사람의 울타리가 쌓여지고 있었다. 우리들의 동굴은 시체의 성벽으로 둘러싸이게 되었다. 한마디 소리도 없이 죽어가는 것은 오히려 몸서리치는 무서움을 더욱 느끼게 했다. 나는 낭떠러지 위에 비치한 50개의 전등을 켜 비치고는 나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냈다. 이건 정말 지옥과 같은 광경. 시체의 두터운 벽에 밖에 있는 지뢰가 판 웅덩이에는 아직도 밀려오려는 기사들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난 권총을 3발 쏘아 신호를 했다. 물을 부어라. 막아놓았던 골짜기의 물이 즉시로 웅덩이에 밀려들었다.
무거운 투구와 갑옷을 걸친 기사들은 상처를 입은 딱정벌레처럼 물속에서 허우적거렸다. 기관 총대 사격! 열세정의 기관총이 일제히 불을 뿜었다. 비참하지만 재난의 근본은 뿌리째 뽑아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싸움은 끝났다. 일제 사격을 시작해서 겨우 10분. 2만 5천의 대군은 여기서 전멸했다. 우리들 53명은 영국 전 국민을 위해 자유를 쟁취한 것이다. 신생 영국 만세! 우리들은 하늘을 우러러 힘껏 기쁨의 고함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행운이라는 것은 모습만 보이고 사라지는 모양이다. 나의 대수롭지 않은 부주의로 엉뚱한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이젠 그것은 쓰고 싶지 않다. 나의 기록은 이것으로 끝내기로 한다. 지금까지 소리 중독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